형식에다 줄 한번 쳐볼래요? 자, 형식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방법이라고 그래요. 방법.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각구, 얼구. 요걸 좀 학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각구,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자, 각구, 그러면 양식 좀 외우라고 그랬죠. 요거. 순위번호. 등기 목적. 다 까먹었다 또. 자, 접수. 등기 원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오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값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순위번호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뭐예요? 이게 주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그러면 거기 주등기. 자, 주등기 앞에다가 이렇게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이걸 이렇게 써놔요. 자, 독립등기라고 써놔요. 독립등기.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독립등기라고 그래. 자,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읽어봐요. 이게 신등기라고 그래. 그럼 앞으로 자,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주등기가 주된 등기죠. 그러면 종된 등기가 뭘까요? 부기등기야. 그러면 부기등기는 종된 등기가 돼요. 거기 앞에다 예라고 하나 써놔요. 예외. 자, 얘는 그러면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자고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규정. 그럼 봐봐요.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자, 원칙이고 여기에 A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부기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도 그 밑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요? 3가지. 역시 마찬가지. 3가지. 요번에 딱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외우고 계시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only one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이게 주등기가 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가 돼. 자,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봐봐요. 조금 전에 뭘 배웠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를 배웠잖아. 이제 연결고리만 해놓으면 돼. 봐봐요. 기입등기는 새롭다.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기입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가 돼. 자,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일부니까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어. 그럼 변경등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원칙상 부기등기가 돼. 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니까. 자, 말소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멸실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일부죠.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럼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그럼 원리는 오늘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자꾸 입력을 해놓으라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자,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꼭 뭘 돼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죠. 핑계. 요거예요. 핑계. 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 두고 두 번째는 자 봐봐요. 두 번째 원리 2입니다. 자,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제 써보세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라는 원리가 돼요. 그러면 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된다. 그때는 주등기가 돼.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이때는 부기등기야. 이제 파생을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파생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요거는 이전으로 뭐예요? 표시가 되게 돼. 그러면 자 봐봐요. 속된 말로 요거예요. 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기틱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이게 이전이잖아.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러면 주등기가 돼. 자,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럴 때는 뭐예요?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봐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단정을 못 내리잖아.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어때? X.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 3입니다.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가 있네. 아까 처분 제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처분 제한이 뭐 있었어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 그때 가처분 등기는 주. 소유권 이해 가처분을 걸어서 그때는 부기등기가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그때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제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위가 그러면 문제를 응용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전세권에 대한 자,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요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번 tal코서 두 가지 하기는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라도 세 가지를 잡아놓으라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됐다.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파생되면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의 처분 제한을 걸으면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 그때는 주.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을 걸으면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첫 고비야. 첫 고비.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입력을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작년에도 박스 문제로 출제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지우는 순간 자기가 이제 복습을 해. 집에 가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 주.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부기등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숙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원리 4, 원리 5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기할 사항 이렇게 나오죠.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좀 약간 난해하게 지금 책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민법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법 등기법. 등기할 사항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 뭐예요? 이걸 애호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은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러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하나 배웠죠. 민법 186조 하나 배웠어요. 또 하나는 뭐 배웠어요? 자, 245조 메탕 1항. 1항이 뭐예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이 점유 취득시효. 민법에서는 뭐 당연히 2.5점짜리죠. 독자적 문제로.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요거는 좀 이따 우리가 배우는데 187조 1한 A 조항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좀 해야 돼. 지금 요거는 개념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맞죠? 187조와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거 한번 보죠. 자, 임차권은 등기를 요하는 사항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자,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물권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야. 그래서 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느냐? 요걸 실이라고 써요. 여기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고, 여기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어디가 더 넓다라는 거예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럼 결론적으로 잘 읽어볼까요? 그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그때 X죠. 그러니까 요 관계, 바운더리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더 넓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근데 지금 요 책은 좀 약간 논리에 안 맞게 써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에 가셔서 이제 요걸 외워야 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맞죠? 민법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걸 뭐라 그래? 등기 능력이라 그래. 그럼 봐봐요. 이제 이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이제 요걸 외워놨으면 봐봐요. 법정지향권은 법률 규정이죠. 몇 조죠? 187조죠. 그럼 법정지향권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그때 X. 그럼 법정지향권은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윤곽을 잡아놔야 돼.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힘들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거기 밑에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그냥 원래는 외울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진도를.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노란 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맞죠? 민법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할 사항을 뭐라 그래? 등기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어놓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이거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외워둬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 162페이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로 2번을 한번 가볼까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 동그라미 2번을 줄쳐놔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거기에다 포인트 잡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을 뭐라고 그런다?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놓고 자, 오른쪽 그러면 165페이지로 가봐요. 자, 165페이지 가로 3번을 가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찾았어요? 예, 그러면 165페이지. 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란 부동산 등기법에서 거기에다 줄쳐놔야 되네. 핵심 지문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무슨 능력이라고 그런다?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서 관계를 한번 따져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166페이지 가로 3번을 바로 4번을 봐봐요. 양자의 관계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3번 결론 마무리지로 가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다라는 거. 그럼 아까 요 관계를 아까 형성을 해놨었죠. 166페이지 가로 3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잖아. 166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넓다. 찾았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그러면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한번 크게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또 그런다. 자, 현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뭐예요?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무슨 능력? 어디가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넓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이제. 자, 그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그러면 거기 이제, 자, 민법 187조, 162페이지에 민법 187조를 한번 다시 봐봐요. 자, 방가로 2번. 찾았어요? 자, 민법 187조는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뭐예요?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처분, 그래서 처분 요건으로의 기능을 갖는다. 찾았죠? 자, 그러면 거기 방가로 3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그 다음에 오른쪽. 공영징수. 3번은, 5번은 판결. 요 판결과 관련돼서 논점이 거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박스를 한번 봐봐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사재판은 판결의 서종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판결인지 봐봐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돼. 여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 돼. 자, 그러면 여청구 취지의 부당이득이 발생이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돼. 그러면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돼. 자, 그러면 이게 형성 판결부터 한번 봅시다.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87조 사유야. 그래서 187조 2번에 나와 있네요. 무슨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 행간편 써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별표가 3개짜리야. 판결의 한 등께서 아주 중요합니다. 26회 때 민법에서 2.5점짜리고. 근데 우리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행 판결이네. 그럼 이행 판결이 이제 헷갈립니다. 봐봐요. 이행 판결이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잖아.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 186조. 그래서 3번 나와 있네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효력이 있다. 가로 열고 186조라고 써놔요. 자,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 확인 판결은 잡아봐요. 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하죠.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 186조 판결이 돼. 그러면 거기 밑에다 써놔.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요번 달 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좀 숙제해야 돼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187조 사이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달 것에는 거기까지.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번 달 것에 잡아놔야 돼. 이렇게. 봐봐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자, 그럼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볼래요? 몇 회? 26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26회 시험장으로 갑니다. 다음 중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 중에 무슨 판결이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오케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은 경매가 나와 있고요. 7번은 뭐가 나와 있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 방가로 7번에 뭔가 아마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안에 164페이지 내용으로 쏙 들어가 봐요. 박스 안에 있죠?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는지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했던 겁니다. 자, 복습 겸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 그럼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멸포, 소공, 홈몰 써줘요. 자, 써놓으세요. 자, 복습한다 셈 치고 자, 멸포, 소공, 홈몰. 하면 뭐해? 공부도 안 하는데 하면 뭐 하냐고. 하면 뭐 하냐고. 하여튼 집에 한 번 해야 돼요. 숙제할 때까지. 숙제할 때까지. 오늘 뭐야? 얼마나 남양주 오늘 오는데 기분이 좋던지 뭐예요? 겨울 왕국 같아. 겨울 왕국. 와, 진짜 멋있더라고. 기차 타고 오는데. 자, ITX 타고 오는데 진짜 겨울의 왕국 같아. 좋은 동네 살면서 뭐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자, 쓴 사람은 이제 자, 우리가 쓴 사람은 한 10번 속으로 자꾸 반복을 해요. 자, 멀거니 잊지 말고요. 자꾸 기획수별 멸포, 소공, 홈몰. 다시요. 멸포, 소공, 홈몰. 뭐라고요?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이제 자꾸 멸하면 이제 육형식을 써보죠. 멸실, 포기, 소멸시효.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몰수.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지금 뭐예요? 올해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기초야. 근데 너무 어렵게만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이게 기초야, 기초. 자, 그래서 물건의 소멸 그러면 읽어봐요, 다시. 멸포, 소공, 홈몰. 그러면 여 옆에다 이제 하나 더 써봐요. 요거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자, 요거는 법률 행위야. 자, 요거는 법률 규정이 돼요. 법률 규정.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법률 규정. 혼동도 법률 규정. 몰수도 법률 규정. 이 혼동과 관련돼서는 민법에 독자적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요 민법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혼동은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소멸 그러면 앞으로 멸포, 소공, 홈몰. 자, 쓴 사람은 자꾸 멸포, 소공, 홈몰 자꾸 해요. 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입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물건의 소멸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거는 법률 행위. 이거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다시 이제 읽어봐요. 187조. 이거는 186조. 이거는 187조. 이거는 187조 사이. 이거는 187조. 이거는 187조라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물건의 소멸 중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 멸실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포기는 법률 행위. 뭘 고르라는 거예요? 포기를 고르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이거든. 이 문제도 상당히 이 지문도 모의고사 출제하면 기초면서도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건의 소멸 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1, 2, 3, 4, 5, 6 해서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 뭔데? 포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포기와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하자고요. 이렇게 써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앞으로 이렇게 수지해요. 유죄포. 이렇게 해서 유죄포. 유가 뭐예요? 유언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가 돼. 그래서 유죄포. 이렇게 숙제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유가 뭐예요? 유언. 자, 저희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여기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포 이렇게 해서.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숙지하라고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멸실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포기는 포기, 법률 행위.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률 규정.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이제 숙지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오늘 좀 보강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보강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몇 번을 보시냐면 미음을 보세요. 미음.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대한 저당권의 소멸 찾았어요? 예, 그걸 하나 줄쳐놓고 가로 열고 부정성이라고 써놔요. 무슨 성? 부정성. 자, 그러면 이제 미음과 관련돼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려니까 좌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좌측에 여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자,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자, 요렇게 조그맣게 저는 크게 쓸 테니까 그 공간에다 조그맣게 써봐요. 하여튼 지저분한 사람 되게 싫어요.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A가 자, 요런 관계를 한번 설정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B은행에 가서 B은행이라고 써요. B은행에 가서 1억에 대해서 돈을 꾼다고 생각해봐요. 돈을 꾼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B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B은행이 야, A야 1억은 그거 주겠는데 담보물 있냐? 그랬더니 담보물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면 뭐예요? 자, 밑에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A-라고 써요. A-. 그러면 A-가 뭐냐?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담보를 갖다 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네요. 아버지가 뭐예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물상보증인. 자, 여기까지 이제 써서 자, 그러면 이제 B은행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합의예요? 저당권 설정 합의.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돼. 저당권자.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써놓고요. 자, 다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부팅할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읽어봐요? 무슨 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 돼 있다? 물상보증인 돼 있다.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 돼 있다? 물상보증인 돼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형님들이 취약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무슨 계약이죠? 읽어봐요. 무슨 계약? 자당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야. 요걸 종이라고 써요. 이게 종된 계약이 되네. 요거는 주고 요거는 종이네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네. 자,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쓸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까?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합니까?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요 저당권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 물건이라고 그래. 자, 여기까지 이제 썼으면 다 됐어요. 이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 기초공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적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기팅을 해놓자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가 그럼 B은행 가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억? 1억. 그게 주된 계약.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 뭐예요? 종된 계약이 돼. 여기 1억이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요거는 담보 물건. 요 사람은 채권자죠. 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여기 뭐도 있죠?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게 주예요? 종이에요? 주. 여기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해야 하네. 소멸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성. 자, A가 이전한다. 그러면 이 주den기하기 이전하면 정도 이전한다. 읽어봐요. 이게 수반성이라고 그래. 수반성. 그러면 A가 5천만 원을 변제하면 전부 소멸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전부 전액을 변제해야 소멸하겠죠. 읽어봐요. 자, 불가분성이 되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걸 이제 잡아야죠. 기팅을 해서.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무슨 성? 부정성.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 전액이 소멸돼야 불가분성. 이렇게 돼. 그러면 요거는 담보물건에 통한다 해서 통유성이 돼요. 이제부터 연결을 해놔야죠. 이제 봐봐요. 그러면 A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은행에서 1억을 갚아버려서 요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진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여기 소멸하면서 뭐예요?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성? 부정성. 부정성은 몇 조로 가? 187조. 아, 이거 설명하기가 이렇게 벅차다라는 겁니다. 민법이 내공만 쌓이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이건 무슨 성이다? 부정성이야. 부정성은 186조, 187조, 187조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자, 그래서 하도 어제 물어봐서 복습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기가 복습을 여기까지 하시면 돼. 물건의 소멸 사유, 집에 가서서, 멸포, 소공, 험물.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증수, 혼동, 몰수. 여기에서 포기는 법률행위. 그러면 자, 포기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여기까지 숙지를 해 두시고, 자, 요 그림에 대해서는 자기가 A4 용지를 그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OX.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야. 여기에 주문, 여기에 종이라는 거 다시 잡아놓고,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읽어요. 부정성. 이게 이전하면 이전한다. 수반성. 요 전부가 소멸해야 소멸한다. 불가분성. 여기까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87조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밑에 방가로 8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든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찾았어요? 예, 그거는 또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점유 취득시효 옆에다가. 자, 이렇게 써놔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는 게 바로 취득시효야. 근데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어때요? 이게 등기야. 그렇죠, 등기.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자, 들에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상태예요? 사실 상태. 그럼 사실 상태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원칙상 뭐로 가야 돼? 187조로 가야죠. 그러나 점유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등기라는 맥의 역할이 필요해. 그래서 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이렇게 187조의 자, 유일한 무슨 조항? A 조항이다.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7조의 A는 하나밖에 없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뭐 해야 돼? 취득이 돼요. 등기해야 취득이 되거든. 그래서 아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두 개가 있었죠. 186조와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취득시효.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예외. 그러면 19회 때 문제 나갑니다. 타임머신 타고 가죠.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때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을 골라라. 뭐예요? 무슨 취득시요? 점유 취득시요. 이게 2.5점짜리입니다. 19회 때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요 정도는 복습해야 돼. 취득시효란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등기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예외 조항이야.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시죠. 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나와 있어요. 예,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요.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서.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 핵심 단어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설, 이변, 처서. 자, 보설, 이변, 처서. 자, 첫 번째 보전입니다. 자, 보라는 것은 보전이야. 그 밑에 보전에다 보 동그라미잖아요. 자, 보전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그러면 보전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자,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찾았어요?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뭐예요? 보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전이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또 보전이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읽어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보전.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그래서 자, 보전은 그러면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보전이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할 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 등기는 그럼 모든 등기의 스타트죠. 그래서 보전 등기는 별표가 5개야. 매년 출제가 돼.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셔서 이제 암기를 해요. 자, 보전이란 이렇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보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뭐라고 써요? 가구. 가구는 보전이라고 쓰는 거야. 보전. 그럼 뭐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지문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보전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거는 설정이라고 쓰는 거야. 밑에 가봐요. 설정이란 나와 있죠. 설정에서 설자 동그라미. 그러면 설정이란 당사자 사이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놔요. 자, 끊었어요. 자, 다시 설정이란 뭐라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보면 뭐가 생각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설정.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주체가 안 헷갈려요. 자, 봐봐요. 자, 일하는 사람이 자, B한테 가서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설정? 전세권 설정. 누가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읽어봐요. A는 전세권 설정자, B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라는 개념을 안 해오면 이거는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설정이란 그러면 설정이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예요? 또 까먹었다. 제한물건이라는 거.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오늘 총강의 듣는 이 세 분이 계셔요. 그러면 가서 외우면 돼.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소유권 이해 권리를 무슨 물건이라고 그런다?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저 설정이다. 소유권 이해 권리를 장사하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게 설정.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설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소유권 이해 권리가 무슨 물건인데? 제한 물건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뭐예요? 이전에서 이자 동그라미. 자, 이전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거기 주체가 변경되는 거. 주체가 변경돼. 인이 바뀔 때 이걸 이전이라고 말을 쓰게 돼요. 인이 바뀌면 뭐예요? 이전. 자, 그러면 밑에 변경에다 변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변경이란 권리, 객체, 권리의 객체 대상이 바뀌는 것. 내용,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 권리의 뭐예요? 대상이 바뀔 때 이걸 변경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객체가 바뀌었다. 뭐라고요? 변경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럼 앞으로 봐봐요. 읽어봐요. 주체가 변동돼. 읽어봐요. 객체의 변동.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가 바뀌었구나. 인이 바뀌었구나.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가 변경했구나.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처분의 제한 찾았죠. 처분 제한은 아까 뭐예요? 처분 제한은 별표 새겨놓고, 자, 처분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처분 제한을 제한하는 것, 이게 처분 제한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쓸 필요 없이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가압류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고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딱딱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분 제한 된 게 이제 아까 썼으니까 그거는 크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소멸이 있죠. 소멸은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읽어봐요. 덕후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덕후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걸 최초로 개설했다. 보전.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이전. 이전은 뭐예요? 주체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 그래서 앞으로 보설, 이변, 처서. 우리의 느낌법에서 핵심 단어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벌써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핵심 단어는 이전이야. 벌써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야. A가 B한테 팔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핵심이야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지금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열과 최초로 개설되겠죠. 자, B가 C로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서?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야?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바뀌었다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속 터져요. 저도 뭐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예요? 엄청나게 강의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예요? 해주면 지금 그냥 가부화 현상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원리를 그냥 하나씩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빨라야 돼. 이거는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구나. 주체가 바뀌었다.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객체가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등기.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 거 없다라는 거야. 왜 자꾸 서둘러요? 한국 사람은 서둘르니까 그래. 어제도 뭐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했어도 금메달 딸 거 아니야. 같이 맞아 싸우다가 같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프트트랙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만 해도 이긴다고. 근데 뭐예요? 서로 금메달 따는 경쟁의식. 그것도 금메달 하나 따고 한다고 평생이 연결이 되거든. 우리가 뭐래? 노래 한 곡 때문에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김흥국이야. 아싸 호랑나비. 그거 평생 김흥국이는 그거 노래 하나 히트쳐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양보해주고 했다면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서로 뭐예요? 서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기본만 해서도 아마 땄을 거예요. 금메달. 그러니까 서로 따려는 그런 의미.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봐봐요.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렇죠? B가 C로 바뀌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 이게 바뀌었다.
자, 요거는 전세권 변경 등기. 얼마나 중요한 단어야. 앞으로 요걸 풀 때 이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요거 가지고 핵심 키워드로서 문제를 꾸려나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보존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독자적 문제로. 처분 제한도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100%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요걸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저서. 읽어봐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자, 보존은 각호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경, 객체의 변경, 처분에 제한 가압류, 가처분. 소멸은 일부가 소멸했다. 그때는 변경 등기. 전부가 소멸했다. 멸실 등기. 권리적 측면이 전부 멸실하면 그때는 말소 등기. 사실적 측면이라면 멸실 등기. 소멸은 그런 측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고. 그럼 집에 가서 애한테 외우라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부터 외우라고요. 본인부터. 그러면 집에 가서서 엄마 뭐해? 그러면 보설, 이변, 저서. 나 외웠어 마. 뭐해? 방해하지 마. 자, 보존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 그러면 너 이전 무슨 말인지 아니? 말은 가만히 있어. 나 이전 외워야 돼. 주체의 변경. 자, 변경은 객체의 변경.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은 소멸. 이렇게 외워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내공이 쌓이다 보면 폭발력을 발휘해요. 폭발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봐야 되겠죠. 물건. 그래서 거기 밑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찾았어요? 예, 물건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 2번에 토지, 가로 3번에 건물이 있어. 크게 봐요. 가로 2번은 뭐예요? 토지, 2번, 3번은 건물. 이제 복습이에요. 자, 토지는 뭘로써? 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서. 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정착성, 얘기 분단성, 용도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자 167페이지 맨 위에다가 자 제일 또 우리 형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 자, 두 번째 곱이에요. 자, 두 번째 곱이라서 167페이지 상단에다 요걸 하나 써요. 자, 요걸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자, 보고 쓰세요. 좀 깔끔하게 써봐요. 제발 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딱 해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곱이야. 이제 두 번째 곱이에요. 요거 계속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요. 자, 요걸 잡아놔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곱입니다. 자, 지난달 수강생들은 거기에 써놨을 겁니다. 자, 안 써놓은 사람은 빠졌던 사람이에요. 저 뒤에 빠진 사람이 두 분 계시고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용익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존.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와요? 144개 지문이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곱이가 또 두 번째 곱이야. 막 돌아버립니다. 이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슨 권능? 영위권능. 영위권능은 우리 민법 내공이 쌓인 사람 4개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처분권능 있는 것들은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킨 거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손이라는 것은 써먹으라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써놨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전부 앞에 뭐예요? 부동산. 요 일부 앞에 권리가 붙었어.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가 붙었어. 그럼 오늘 요거 하나 잡아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왜 번호를 붙이냐? 답변을 안 해서 1, 2, 3, 4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걸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읽어봐요. 토지의 일부. 몇 번? 자, 여기 봐라. 몇 번이?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 그럼 몇 번? 1번이네. 부동산 일부라는 뜻이야. 뭐라고 써놨죠? 건물의 전부. 몇 번? 2번이죠.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의 일부. 몇 번? 3번이죠.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소유권이란 권리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다. 권리의 일부는 뭐라고 그래? 지분. 자, 여기까지 봐봐요. 그러면 항상 일부 앞에 부동산 자체가 붙었는지, 권리가 붙었는지, 그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무슨 권능이에요? 영권능.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일부의 사용수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부동산 전부도 사용수익이 가능하죠. 그러면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 미치는지를 모르잖아. 요거는 등기가 안 돼요. 부동산 권리의 전부는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봐봐요. 부동산 자체. 생각을 한번 해요. 부동산 자체 일부에 뭐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안 돼. 왜? 일물일건지 입에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은 첨부할 수 있죠. 권리의 지분도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일부도, 권리의 전부도 처분이 가능한 거야. 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자, 그러면 내공이 쌓였나 봐봐. 읽어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잖아.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렇죠. 개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날 수업을 나가는데, 월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뭐예요? 4일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이 근육이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첫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고가 굳어. 생각을 안 하면. 지금 그동안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머리가 굳는다고. 근데 이제 애들을 가르쳐 온 사람들은 잘해요. 왜? 머리가 안 굳어 있다고. 이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애 키우다가 빨래만 하다 왔는데 머리 굳어 있지. 그러면 굳어 있지. 그러고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을 셋 이상만 나면 IQ가 60으로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셋 이상이 되면 IQ 60으로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게 세포가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집사람도 강사를 하겠지만은 요즘 놀다가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어때요? 안 헤어진대. 막 공부하는데 옆에 앉아있으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 백발이야, 백발. 그래서 요번에 설날 때 제발 나 할머니랑 같이 다니기 싫으니까 염색 좀 하라 그랬어요. 염색 좀.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항상 머리가 타버려. 이게 뜨거워지거든, 그 자체로. 그러니까 백발이 돼버렸어요, 백발이. 요즘 공부한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사람 짓는데 오래만 하고 그만하라 그랬어요. 오래만 하고. 사람 잡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자, 스트레스. 그러면 봐봐요. 여기 보전은 그러면 자꾸 떠올라야 돼.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두 사람이 집을 신축을 해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근데 A가 쫓아가서 지분만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요. 그럼 부동산 일부는 안 되잖아. 보전 등기가 되겠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는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권리의 지분.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만큼만 내가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권리도 반드시 전부해야 되잖아. 이것도 전부해야 돼. 일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려, 이게. 따지지도 않고,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비야. 아까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아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첫 번째 고비고,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이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미쳐버린다라는 거야. 미쳐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 자, 3번하고 4번을 봐봐요. 3번, 4번. 찾았어요? 자, 그럼 따져.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한 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그럼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뒤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토지 자체 일부에 돼 안 돼? 안 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래서 일물일거인지 입에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무슨 건이야? 용익권능이죠. 그러면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설정은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 3번, 4번이 요거에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정리를 해 주시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 봐봐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렇게 이제 봐요. 형광펜을 쳐놓고 여기에다 가지를 좀 펼쳐놓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공을 쌓아야 되니까. 자, 용익권은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용익권능은 부동산 일부에도 돼 안 돼? 여기 봐, 용익권능은 부동산 자체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소리냐? 옆에다 써라요. 그래서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익물권끼리는 합병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는 거야. 용익물권은 그러면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하나 살을 붙여 나가네요. 또 하나는 봐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 첨부이야. 도면 첨부, 도면은 첨부해줘야 돼.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작년에 한번 지문 한번 들어봐요. 이 지문이 맞는지 이제. 자, 봐봐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된 것이 토지대장은 첨부한다. 어때? X. 토지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해줘야지. 그게 작년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써먹어야 돼. 요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자기가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잡아요. 용익권능은 부동산 일부 X. 안 미쳤어요. 일부 O. 전부 O. 권리 일부 X. 권리의 전부. 근데 이제 요 전제 요건을 생각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요. 용익권능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나머지는 된다. 이렇게 이제 숙지하면 돼.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처분권능은 뭐에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요거는 돼야 안 돼? 된다. 호전등기는 일부만 안 돼. 그럼 부동산 전부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권리의 전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등기가. 그러니까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그러면 요 지문이 봐봐요. 자, 22회 때 원장을 갑시다. 자, 다 들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자, 처분권능 있는 것은 부동산 일부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집에 가셔서 오늘 두 번째 고비니까 요걸 완전히 머리에 숙달된 조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4개 조건. 그러니까 숙지만 해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필로 해서 자꾸 틀려봐서 연습을 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에는 크게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은 아까 뭐예요?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럼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 능력이 있는 게 있죠,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야. 그러면 거기 가로 4번에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내버려둬도 돼. 나중에 따로 저희가 다 처리해 줍니다. 일단은 오늘 토지와 건물 그거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3번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한번 찾아봐요. 권리 찾았어요? 예, 권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자, 권리가 뭐예요? 그래요. 권리.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래서 거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 권리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딱 해놓고 권리란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 권리란 그러면 앞으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여기서부터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안 는 사람은 권리가 권리지. 이러면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권리를 보는 순간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조건 반사로. 자, 그럼 여기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힘 주면 뭐가 나와? 힘 주면 나 어제 웃기는 소리 하더라고요. 힘 주면 뭐가 응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응아는 무슨 응아야? 그렇죠?
이게 물건이야, 물건. 자, 여기는 뭐예요? 채권이라고 써놔. 그래서 물건과 채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힘을 주면 물건은 그러면 무슨 건이다?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절대권. 이거 뭐예요? 상대권이라는 거야. 상대권.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러고 물건을 뭐야? 절대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강행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고 채권은 임의 규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임의 규정이 중요해,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을 외워야 돼. 강행 규정을 외워야 되겠죠. 그럼 물건은 강행 규정이 많아, 임의 규정이 많아. 강행 규정이 많아. 그럼 물건을 공부할 때는 뭘 체크해야 돼? 임의 규정들을 체크하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돼. 힘 주면 응화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물건이 나와야지. 그래서 동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응화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응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형님을 뭐라 그래요? 응화 그러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 물건, 채권은 이익이라는 거 잡고. 그러면 그 밑에 가봐요. 가로수 1번에 부동산, 물건 나와 있어요. 자, 현행법상 등기할 권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건이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거기에다 특히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요거는 줄쳐놓으세요.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요 두 개를 꼭 숙지해놓고 임차권 등이 있다. 자, 이번에 가서 행강편을 딱 쳐놔요. 뭐가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무슨 거예요? 동산질권, 통지, 통행권 찾았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몇 개예요? 6개죠. 하나 더 적어요. 여기에다 구분 임차권도 하나 적어놔요. 구분 임차권. 자, 구분 임차권도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구분 지상권이 등기가 되니까 구분 임차권이 꼭 등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얘네들이야. 등기가 안 되는 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또 하나는 구분 임차권. 그러니까 요거는 딱 숙제해 놓으라고.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등기가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채권 찾았어요? 채권은 뭐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이 있죠.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얘기 발생한다? 대항력.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포인트 잡을 거는 뭐예요?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주등기, 부기등기, 원리 1, 원리 2, 원리 3. 그거 바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봐봐요. 물건의 소멸사유,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잖아요. 그럼 186조와 187조의 차이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 확정판결 기초공사에 놔야 돼요. 확정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형성, 이행, 확인.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여기 잡을 건 아까 실제법상 등기상, 등기할 필요를 하는 사항.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상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상. 무슨 능력? 등기 능력이라는 거. 거기까지 딱 숙지를 해줘야 되고. 자, 물건 그러면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러면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그거 아까 생각을 딱 해야 돼. 영위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호능.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 그러면 나중에 용익물건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라? 지분을 찾아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부동산 일부. 보존 등기는 일부는 안 돼. 받응시 권리도 전부, 부동산도 전부.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맷입니다. 그걸 잘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 권리라는 것은 뭐에 있어요?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 뭐예요? 물건, 이익이, 채권.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요거는 상대권. 요거는 강행 규정이 많아요. 요거는 임의 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채권 중에 대표적으로 임차권, 판매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